최근 한미일 연합이 더욱 끈끈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불안한 듯 결국 자신의 편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긴급 도움 요청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의 최대 부동산 그룹 헝다그룹까지 파산한 데다 한미일이 자신의 나라를 점점 압박해오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중국을 저격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공동위협에 즉각 공조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등 대놓고 중국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중국이 한국은 미국의 바둑돌이 되지 말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사상 최초로 중국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고 있는 대만 통일 시도에 반대한다는 의미인데요. 수출 통제에 대한 삼국 협력 강화도 언급했습니다. 중국에 맞선 미국의 공급망 강화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선언에 비해 직접적으로 중국을 적시하고 우려를 공유하고 경제적 통제에 나선다며 대중 포위망을 한층 옥죄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미일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을 압박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한 회의는 아니었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중국 문제가 당연히 거론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개국이 함께 국제법을 준수하는 일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항행에 차여 남중국해의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기시다 총리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일본, 중국 정상회담에서 가진 전향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주장해야 할 부분은 주장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라며 여러 현안을 포함하여 대화, 책임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제반 현안을 포함하여 대화를 거듭하고 공통과제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상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에서 아예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질문이 없기도 했지만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는 대북 지렛대인 중국을 무작정 압박할 수만은 없다는 현실적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본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도움 요청을 하며 손을 내밀었는데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나가자 반서방 성향이 있는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국들을 우군으로 확보해 미국과의 새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20일에서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 올해 들어 두 번째 해외 순방인데요. 2019년 11월 브라질 정상회의 이후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푸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브릭스 회원국 외에도 아프리카 국가 등을 포함해 모두 69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브릭스 외연 확대가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화상으로 열린 브릭스 외교장관 회담에서 브릭스 플러스 모델을 잘 활용해 더 많은 범위와 더 넓은 영역에서 브릭스 플러스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외연 확대를 제안했고 다른 국가들도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영국 호주와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 일본 호주, 인도와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이어 한일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자국의 우호적인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브릭스 가입을 표명한 국가는 모두 23개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벨라루스,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등 반미 성향의 국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브릭스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반미 블록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남아공 방문 기간 브릭스 정상회의와 별도로 중국 아프리카 정상회담도 별도로 개최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호를 과시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시 주석의 남아공 방문에 앞서 지난해 4월 구제역 발병으로 중단했던 남아공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는데요. 남아공과의 태도를 우호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로 양국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왕 부장은 중국은 이란과 함께 서로의 핵심 이익 문제에서 상호 지지를 확고히 하고 외부의 간섭에 반대하며 일방적인 패권 행위를 배격하기를 원한다며 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개도국의 공동이익과
국제 정의를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간섭과 패권 행위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을 포함한 각국과 조율을 강화해 이란 핵 문제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이란은 중국과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며 중국과 고위급 왕래를 유지하고 1대1로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 지역 문제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미일 연합이 공동 위협인 중국을 상대로 더욱 끈끈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자신의 편인 반미 성향의 나라들과 연합을 더욱 키우려는 모습인데요. 미국 대 중국 힘겨루기 싸움은 누가 이길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